예, 올해 초까지 상승 국면이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최근 지지율과 민심의 향배 어떻게 보십니까? 새해 들어서 발표되는 여러 기관들 조사를 보면은 40% 선을 좀 내주는 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스위스 방문하면서 순방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실 순방은 사실 실점으로 이어질 수 없는, 좀 득점할 수 있는 그냥 유리한 환경인데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설 지나고 지지율 등락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은 난방비죠. 특히 이제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전례가 있습니다. 2011년 11월 로 1년 3개월 전에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때 지지율에 직격탄 맞았던 게 요소수 사태였거든요. 민주당이 그때 지지율이 25.9%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LH 사태, 이제 4.7 재보선 때보다 더 안 좋았어요. 전 뭐냐면 국민들은 여야 간의 정쟁은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진영 논리로 이제 묶일 수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평가한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난방비가 정말 폭탄이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가스비 나온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난방비 관련해가지고 더 떨어질까요? 글쎄요, 난방비 대응은 제가 봐도 좀 늦었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여름부터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부가 얘기했어야 되는 것은 내복 사세요. 올겨울 춥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난방비 엄청 나옵니다. 이게 준비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일이 닥치기 전에는 별로 그 대응을 하지 않는 좀 고질적인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가스 가격, LNG 가격은 액화 가스는 올해도 별로 내려갈 기미가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 얘기는 내년 겨울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주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요. 정부가 앞으로 이 가격 신호를 국민들한테 분명히 주고 취약계층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울 것인가, 이런 그 노력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난방비 지원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넓히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또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 이런 얘기도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고요. 국제 가격이 오르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됩니다.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저는 큰 패착이 아닌가.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의 다름 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난방비? 물론 이제 그런 가격 요인은 단지 그 시점에서만 원인이나 배경이 있는 게 아니고 누적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정권을 잡은 지 지금 한 10개월, 뭐 2년 차로 접어드는 마당에 지난 정권의 탓을 돌리면 참 무책임하다. 또 해법도 아닙니다. 지난 정부의 탓을 돌린다고 해서 해법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또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러면서 또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지원 대책의 범위를 정할까.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좀 골몰해야지 이미 정권이 끝난 지난 정부의 얘기를 하는 건 그러면은 굉장히 미덥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집중을 해줄 것을 강력히 좀 권합니다. 아니, 저 애지간한 문제에서는 전 정부를 욕하면 안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에너지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이상민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지금 덮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이관섭 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일종의 먹튀죠, 먹튀. 저 지난 겨울을 올리지 않고 지나간 거는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폭탄은 뭐냐면 2020년이 2000년대 들어서 LNG 가격이 가장 낮을 때였어요.
그럴 때는 산자부가 장기 계약을 더 했어야 됩니다. 근데 장기 계약이 19년부터 22년까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늘리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탄소제로 어쩌고 이러면서. 그리고 더 큰 폭탄은 뭐냐면 탈원전 한다고 원자력 그 건설 그 스케줄을 5년 이상씩 지연을 시켰어요.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지금 2020년에는 신한울 1, 2, 신고리 5, 6 이게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지연시켜서 작년에 겨우 전쟁 난 다음에 신한울 1호기만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LNG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는 발전 그 비중이 22%였는데 끝날 때는 29%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LNG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난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LNG를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권은 난방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는 뒷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지뢰를 묻어놓고 나간 거예요. 지뢰도 큰 거 1탄, 2탄, 3탄, 3중 지뢰를 묻어놓고 나갔어요. 이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할게요. 반론이 있을까요? 우선 탈원전 때문에 그 에너지값 급등의 원인을 찾는 건 그건 잘못된 진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은 지향은 했지만 깃발은 들었지만 실제로 원전 발전량이 줄은 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학술 세미나 하자고 하는 것이라면 아니 지난 정부의 탓도 있고 책임도 있고 모두 있고 따지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학술 세미나가 아니라 정권을 국정을 운영하고 정권을 꾸려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이런 해법을 찾는 정권 담당자로서는 지난 정부에 탓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백날 그걸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잠깐만. 네. 이따 또 말씀하시고 두 분 말씀이 뭐 다 맞는 점도 있겠지만 막상 서민들 입장에선 정말 가스비 나온 거 보고 난리가 나는데 이 여야가 양쪽이 지금 또 각각 옳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시각이거든요. 항상 이 정부는 뭐의 관점에서 보냐 재정의 관점에서만 봐요. 문제는 뭐냐면 올리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서민들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올렸지만은 대통령도 문제가 딱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뭐입니까? 막대해서 돈 줘라.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 전쯤에 올렸든 안 올렸든 간에 아니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 그다음에 그때 그 돈들이 다 나간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게 봐야 되는데 서로 이 정권 책임이다 저 정권 책임이다 하는 게 저는 보기 싫더라고요. 서민들의 삶 이걸 갖다가 문제의 가장 핵심으로 놓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국민 설득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여야가 같이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난방비 인상에 이어서 전국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 빈 택시가 늘어섰지만 일부 시민은 택시비 부담에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택시도 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부담도 많아지고 오는 4월엔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라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각각 한 번씩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 교통비가 최대 13만 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요. 이런 것들이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지금 공공요금 인상을 더 이상은 또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동안 억눌렀던 거죠. 네. 이제 인플레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저 적자, 누적적인 적자를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구조적으로는 예를 들면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는 뭔가 그 구조 자체를 좀 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예를 들면 누적적인 적자가 엄청나게 나지만 중앙정부가 생색을 내고 사실 그것은 각 지자체, 지하철 공사들이 부담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생색을 내는 주체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가 저는 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가 이제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하고 중앙정부하고 약간 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러면 오세훈 시장한테 권한을 결정하고 설계할 권한을 주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 쪽에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그 책임도 지고 설계할 권한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요금 올리지 마라. 그 오른 부분은 내가 대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 중앙정부에서 다 세금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지자체들이 뭐 연령을 어떤 식으로든 더 그 고연령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소득 계층을 본다든가 머리를 짜게끔 하는 구조. 지금은 아무도 머리를 안 짜거든요. 근데 근데, 예, 예.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재정적인 측면들을 분명히 이제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제 고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실 겁니다. 일단 택시비도 그렇고 교통비 우리나라 진짜 싼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는 그 혜택이라는 건 어마무시한 맞습니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동두천에 있는 학교에 다녔잖아요. 그 어르신들 와가지고 소요산 가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무료니까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우리가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 중에 하나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거기 세금이 투입되는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겁니다. 이때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야당에서는 또 물가 오르는데 버스 교통비도 올리냐 또 이렇게 공격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함께 국민을 설득하자. 이렇게 나가야죠.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만나야죠. 그러려면 만나야 되고.